안녕하세요. 오늘 공공조달 제1과목 법제도 여기 공공조달 및 법제도 여기가 1차 시험 과목 중에 제1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조달청에서 나오는 표준 표준 책은 여기고 이걸 이제 국문학 출판사에서 해설해 놓은 책 한 권 나왔어요 현재. 그리고 그것이 이 책을 이렇게 저도 분석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또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오늘 하나 나눠 드린 게 요 필수서죠. 필수서. 강의는 필수서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다 백업해서 만들어 드릴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자, 여기에 표준 교재가 여기 고달청에서 나온 표준 교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법제도 그중에서 법제도를 이해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조금 있는데 어떤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렵잖아요, 조금. 근데 제가 이 제도를 첫 시간에 배울 내용들을 프린트온을 한 장 만들어 와서 그걸로 쭉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강의 방법은 요 프린트 한 장, 여기 프린트 한 장을 보면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걸 내가 쭉 요것만 물론 요것만 쭉 설명 오면 그냥 아는 것이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각의 부분들을 여기 교재 몇 페이지 펴십시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를 펴고 빨리 1시간 동안에 처음에 1시간 동안에는 눈을 좀 익혀보자고 해요. 그리고 강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또 교재를 보면서 강의할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시죠. 제1과목이 공공조달의 개요. 여기 봐. 제1 과목이 법제도. 그러니까 법이 우리가 국가계약법 이런 거 한번 공부했잖아요. 국가계약법이나 조달사업법, 뭐 지방계약법 그 법을 배우는 게 아니고 이 시간에는 법을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배운다. 이것이 제도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지게 된 제도를 공부하려거든. 아, 여기 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1장의 목차 한번 봐. 교재. 그래서 여기다 보고 오늘 나왔던 필수서 보면 이지 여러분들이 필수서에 눈이 좀 익혀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공공 조달의 개요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1장 오늘은 1장만 배워요. 1장만 배울 텐데 여기 1장에 총 4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럼 여기에 제1절에는 공공조달의 정의, 목적, 공공조달의 그다음에 공공조달의 이해관계자 및 대상물인데 여기는 공공조달의 구성물들이야 여기는. 그리고 3절에서는 공공조달의 특성, 4절에서는 공공조달의 구성 체계와 감독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한번 봐. 9페이지 한번 펴보셔. 9페이지 폈더니 제1절 보니 여기 공공조달의 정의 및 목적 나오죠? 거기 한번 공부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쭉 넘겨보자. 2절. 2절 봤더니 공공조달의 이해관계자 및 대상물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 몰라. 설명을 드려야 알아. 이런 게. 여기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쭉 넘겨보시면 공공조달의 특성이 나와요. 19페이지. 19페이지 봤더니 공공조달물의 특성, 공공조달의 특징, 그 다음에 22페이지 갔더니 공공조달의 구성 체계와 감독 나오죠? 이렇게 돼 있어. 총 4절로. 그럼 이 총 4절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이 공부를 하려거든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를 공부해 가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런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 그럼 이 내용을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한꺼번에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오늘 프린트야 이거.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요 프린트 여기 보셔. 그래서 공공조달을 배워 여기. 여기 봐.
우리가 배우는 건 공공조달. 그래서 여러분들 공인중개사 공부하실 때 혹시 부동산을 배울 때, 부동산 학개론을 배울 때 부동산을 배웠나요? 부동산 학의 특징을 배웠나요? 처음에. 부동산 학이란 이렇게 배우잖아요. 부동산 학이란 이렇게 배워야 돼. 근데 공공조달 학이라고 배워야 되는데 이게 학문으로 자리 잡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 공공조달 학문으로 자리 잡으려거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구성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래서 공공조달 학문을 공부하고자 공공조달, 소위 우리나라에 공공조달 대학원이라는 게 최초로 생겨서 그 공공조달 대학원에 가서 최초로 공공조달학, 우리나라 최초로 공공조달학 석사가 되고자 내 대학원에 갔거든.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오리엔테이션 하러 갔어요. 그래서 교수님들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공공조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조달학 석사는 안 된다. 대신 여기에 공공조달이라고 하는 게 공부를 하다 보면 이유가 나와. 그럼 공공조달은 석사는 안 되고 여기에 뭐 공학 석사라는 게 나온대요. 공학 석사 이게 무슨 경영학 석사도 아니고 공학 석사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냐고. 거기서 내가 또 이러쿵저러쿵 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배우는 건 여러분들이 어떤 정의를 딱 배우면 이렇게 들어가야 돼. 석사 과정까지 되어 있다면 당연히 공공조달학을 배워야지. 그걸 배우러 나는 왔다. 그런데 여기는 학이 안 붙어 있어. 그래서 우리 공공조달을 배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공공조달 책을 펴. 자, 9페이지를 펴보셔. 그럼 이 공공조달이 무슨 뜻이냐? 정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정의는 공공조달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정의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쭉 공공조달의 기원, 연원이 있어, 연원. 그래서 공공조달의 연원에 따라서 이게 정의가 달라지거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조달 제도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런 것들은 차차 배우고 이제 공공조달의 정의를 내가 학자들이 없지. 공공조달의 정의를 내리면 그 학자들이 내려야 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조달의 정의를 내릴 사람이 없어. 학문으로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써놓은 논문을 공부하는 거야 지금. 공공조달의 정의는 이렇게 돼 있어. 자, 1조 봐. 9페이지에 공공조달의 정의에서 양가로 1번 봐도 이 정의에는 공공조달의 정의는 전통적으로 내려온 정의다. 이것을 전통적으로 쭉 내려온 정의는 우리 여러분들 조달사업법 배웠지 않았어요?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 용역 공사를 우리가 배우는 건 획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배웠던 것이야. 이게 여러분들 책에 1번 뭐 이렇게 쓰여 있어. 근데 2번 이제 공공조달이라는 것이 제도가 바뀌면서 기술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뀌면서 용어가 어떻게 변하냐면 양가로 2번 봐. 공공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동그라미 쳐. 물용공. 맨날 반복되는 게 물품 용역 공사야. 물품 용역 공사를 구매하는 활동을 통해서 정부 정책 밑줄 그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 앞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부 정책이다. 밑줄 긋는 거야. 정부 정책. 정부 정책과 제도의 성과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주도하는 결론이 공공조달은 결론이 활동이야. 활동. 밑줄 그으셔. 전략적 활동이라고. 공공조달은 다른 나라 외국의 학자들이 말하기를 공공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 그러면 자, 공공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학자들이 전략적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다면 그 전략적 활동은 하나의 시스템이야. 이게
그리고 그 시스템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하나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 조달 나오면 머릿속에 '가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공공 조달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국가부터 시작해서 공급자, 수요자, 물품, 제도 이런 것들을 총망라하는 여기 제도인데 그 제도의 전략적 여기 활동이다 동그라미 있죠. 활동. 공공 조달 나오면 여기 여러분 프린트에 오늘 나눠 드린 거 여기 봐요. 같이 보셔 봐. 활동이다 이렇게 동그라미 쳐야 돼. 그래야 머리가 인제 그 제도가 들어간다고. 자, 공공 조달이란 뭐냐 그러면 공공 조달이 공공 조달이지 그러지 마시고 공공 조달은 국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활동이다. 이것이 외국 학자들의 정의다. 이렇게 이해하셔. 그러면 이 공공 조달의 정의가 나오게 된 과정을 공공 조달의 기원 또는 연원이라고 하는데 연원은 양가로 2번에 역사적 연원 나오죠. 그래서 이것이 공공 조달의 기원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해 가는 과정에 고대부터 그다음에 중세 그리고 근대 그다음에 현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공공 조달이 쭉 발전해 와서 이렇게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이 책을 법 제도를 보면 공공 조달의 기원이 논문에 의해야 되니까 10장 돼 10장. 근데 그런 것들은 여기 공공 조달의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 그냥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이유도 있을 것이고 결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냥 우리 적어도 시험에서는 결론을 물어보는 게 90%이니까 여기에 공공조달 연원까지는 구체적으로 알 필요 없어. 그냥 이런 연원에 의해서 이런 정의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공공조달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플랫폼이다. 또 활동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의 시스템에는 하나의 체계 속에는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공공조달의 구성 요소를 보면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해하셔. 12쪽으로 한번 보셔. 12페이지. 교재 12페이지를 봤더니 3번에 공공조달의 범위라고 나오죠. 이 공공조달의 범위가 무슨 뜻이냐면 여기 공공조달 시스템 속의 구성 요소들을 가리켜. 공공조달이라고 하는 플랫폼 속에 들어가 있는 구성 요소들을 공공조달의 범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여기다 메모해 보셔. 공공조달의 범위.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책을 읽어보면 도대체 이게 왜 나오지 궁금하거든. 메모. 제도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 이렇게 쓰면 돼. 공공조달의 요소가 무슨 뜻이냐면 범위가 그래서 공공조달에 여러분 내가 지금 교재대로 가르쳐 내가 표준 교재가 우리 나와 있는 조달청에서 나와 있는 역량 개발에서 나오는 교재 아니야. 내가 용어를 하나도 바꾸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시험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만들어 줘야지 내 생각을 좀 바꿔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객관적으로 내가 써주는 것이고 이 객관적인 내용을 그냥 전달을 빨리 해주기 위한 연구만 내가 하는 것이야. 그래서 여기에 조달 대상물이라고 나와. 그럼 이 조달 대상물을 뒤에서는 이렇게 써. 조달 대상물을 뒤에서는 그러니까 조달 대상물이 물품 용역 공사 아니야. 공공 조달의 대상물이. 그래서 물품 여기 물품 그리고 용역 그리고 공사를 조달 대상물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저 뒤에서는 뭐 어떤 용어로 쓰이냐면 이걸 조달 상품이다 또 이런 용어로 쓰여. 그냥 조달 상품이다 이렇게 나오면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하나의 물체 아니야. 그래서 물품, 용역, 공사를 조달 상품이라는 용어도 쓴다. 만약에 조달 상품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여기 물건 하나만 물품만 보지 말고 세 가지를 통틀어서 조달 상품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공공 조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그런 수요자도 있을 것이야. 그 수요자가 공공기관이지. 또 공급자가 있었겠지.
이 공급자가 누구냐면 조달기업이야, 조달기업. 그다음에 여기 공공조달은 국가가 세금으로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세금 제일 중요한 게 동그라미죠. 재원. 재원 동그라미 쳐놓고 재원. 여러분들 교재에다 써도 되고 아무 데나 써도 돼. 지금 여기 재원이라는 게 보여. 그럼 이 재원은 국가 재정인데 국가 재정이라는 말도 쓰고 국가 재정의 구성 요소 99%가 세금이야, 이게. 그래서 세금이라는 말도 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국가 재정. 그다음에 공공조달은 여기 여러분들이 조달이라고 하는 고유한 의미는 조달의 그냥 낱말 뜻 그 자체의 의미는 조달만의 의미는 조달이라고 하는 것은 획득이라는 말인데 이 획득은 민간이 획득하는 경우를 민간 조달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획득하는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걸 공공조달이라고 했지. 조달이라는 주체만 놓고 봤을 때 그래. 그러니까 공공조달의 주체만 보는 게 아니고 공공조달 구성 요소를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보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보고 이걸 하나의 제도로 보는 거다.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 앞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공공조달의 자 여기 그러면 이제 여기 봐. 여기 물품을 수요자가 공급자가 제공하는 물품을 어디서 구해 오겠어? 응? 시장 가야지. 여기 시장이 나와. 그럼 여러분들 명절 때 시장 가볼 생각이 드나 혹시? 나는 서울에 살면서 그 이제 명절 때 되면 우리 어렸을 때의 그런 향수가 있거든. 그래서 무슨 물건을 내가 사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고 요즘 분위기가 우리 어렸을 때 내가 자랐던 그런 명절 때의 배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가봐야 돼. 그러면 한번 가보면 누군가가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하나 사야지. 근데 명절 때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건 묵이나 이렇게 어묵이 말고 도토리묵 그런 것들은 내가 사야 돼. 그래서 혼자 가세요. 그리고 시장 가게 되면 누군가의 간섭이 들어가. 그래서 나는 시장 갈 때 우리 집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안 가. 싸우니까. 내가 사고자 하는 건데 이것 따라 저것 따라 옆에서 간섭하거든. 그러면 옆에서 간섭하니까 그때부터 기분이 틀린 거야, 이거. 원래 밥 내가 이거 먹고 싶은데 옆에서 이것 먹으라 그러면 그때부터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장 갈 때는 혼자 간다고요. 근데 또 혼자 가게 되면 또 무슨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나 해서 가려면 같이 가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면 꼭 올 때는 싸우고 와. 나는 묵을 사고 싶은데 자기는 떡을 사고 싶거나. 어쨌든 간에 여기 우리 공공조달의 장이 시장인데 여러분들 공공조달의 장의 시장이 어딘 줄 아셔? 응? 어디야 이게 시장이? 응? 이게 나라장터야, 나라장터. 이따가 배워. 그리고 여기 공공조달의 구성 요소에는 제도도 있을 것이고 하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책도 있을 거라고. 그 여러분들 책에 6번의 정책. 그다음에 7번에 여기에 이 구성 요소에는 여기 담당 공무원의 업무 범위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업무 범위가 거기다가 뭐라고 업무 수행 절차가 나오죠. 양가로 7번에. 그다음 메모해 놓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업무 범위에다가 조달의 생애주기 이렇게 써놓으면 돼. 지금 교재 12페이지 오고 있어. 교재 12페이지. 교재 몇 페이지 오고 있어? 12페이지에 그럼 여기 업무 범위.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돼. 뭐라고 되냐면 여러분 프린트에는 조달의 생애주기다 이런 말이 나와. 그래서 앞으로 생애주기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 생애주기라는 말이 나올 거 아니야. 많이 등장을 해. 공사의 생애주기, 조달의 생애주기 나오면 우리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그 팬덤 들어봤어? 그래서 출생에서 모성까지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누구야? 혹시 그 생각이 안 나나? 누구더라? 그 팬덤인가? 하여튼 그거야. 여기 이렇게 써놓으면 돼. 생애주기는
출생에서 사망까지 이게 뜻이야. 이게 생애 출생에서 사망까지. 그러면 공공조달도 출생에서 사망까지 과정이 나와. 그러면 이 전 과정을 공공조달에서 다룬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전 시스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보자. 이 여기 공공시장은 공공조달의 시장은 어디냐면 왼쪽에 나라장터야. 프린트를 보셔. 공공조달 시장이 어디라고? 나라장터.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저 뒤에 나라장터 배우겠어 안 배우겠어? 배우지. 저 뒤에 한번 보자. 나라장터가 어디 나오냐면 페이지 오늘은 쭉 전체를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아웃라인에 나라장터에서 여러분들 교재가 96페이지 96페이지 봤더니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나와요. 제목이 전자조달 시스템 가로에 놓고 뭐라고 돼 있어? 나라장터. 나라장터가 여기 공공조달 시장이야 지금. 그러면 공공조달 시장은 나라장터인데 이 나라장터도 작은 시스템이야 이게. 그럼 나라장터에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 앞으로 공공조달 나오면 작고 작은 각각의 시스템이라는 생각을 해줘야 돼. 나라장터도 하나의 시스템이다. 제도다. 그러면 이 나라장터에는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면 나라장터에는 종합 쇼핑몰이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장터에 들어가도 돼. 휴대폰으로. 나라장터에 종합 쇼핑몰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97페이지를 한번 가. 밑줄. 그냥 교재 97페이지 펴. 그럼 양가로 2번 갔더니 나라장터가 구현하는 전자조달 기능에 거기 양가 2번에 양가로 1번에 2번에 양가로 1번에 나라장터에는 그냥 다 보지 말고 메인 시스템 여기다 하나만 밑줄 그으셔. 메인 시스템. 여기 나라장터라고 하는 시장에 들어가 보면 무슨 시스템이 있다고? 메인 시스템. 또 하나는 지원 시스템이 있어. 양가로 2번에 밑줄 그으시고 지원 시스템 이렇게 네모. 나라장터 큰 시장에 가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단 말이야. 나라장터에 딱 여러분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메인 시스템이 있어. 거기 메인 시스템 들어가 보면 메인 시스템은 여러분들 들어가서 전자 입찰 막 이런 곳이야. 입찰도 하고 이런 거. 여기가 이 메인 나라장터에 들어가게 되면 메인 시스템이 바로 여기 공공조달의 생애 주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그 다음에 잘 들어. 그러니까 이 나라장터 들어가서 여기서 입찰하는 것이야. 그럼 여기 봐. 종합 쇼핑몰은 종합 쇼핑몰 들어가서 입찰하는 게 아니라고. 여기는 나라장터를 지원하는 여기를 지원 시스템이라고 그래. 네모쳐 지원 시스템. 여러분 실무도 공부할 때 이게 이제 공부하게 되면 내 얘기를 듣고 나라장터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지원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 시스템이 20개 정도가 있어. 거기에 지원 시스템이 뭐가 있다고? 20개. 그래서 밑줄 그으셔. 종합 쇼핑몰. 종합 쇼핑몰. 여기 종합 쇼핑몰이 있어. 그리고 두 번째 혁신 장터. 여기다 밑줄 혁신 장터. 그 다음에 벤처나라. 그리고 디지털 쇼핑몰이 쭉 있을 거라고 밑에 보면 디지털 쇼핑몰이 따로 없는데 여기는 안 쓰여 있어. 난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썼다 보니까 아 있네. 2번에 끝에 한번 봐. 2번의 마지막 줄에 디지털 쇼핑몰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이음장터 이것을 이 내용이 이제 5개의 주된 지원 시스템이야. 그리고 우리는 여기 봐. 이 공공조달 시장에 들어가 보면 나라장터라는 시장에 딱 나라장터의 문을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여러 가지의 지원 시스템이 있어. 그럼 이 지원 시스템 하나, 둘, 셋, 넷, 다섯 있지. 이게 다 우리 시험 범위야. 이게 우리 시험 범위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쭉 몇 페이지 펴보냐면 자 거기에 교재 118페이지를 한번 펴보셔. 118페이지 봤더니
여기 이 중에서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우리가 또 들어가야 될 곳이 혁신장터가 있어. 나라장터가 큰 옆에 들어가 보면 또 혁신장터가 있는데 보여요? 그냥 이런 게 있어. 자, 그다음에 두 장, 120페이지를 봐. 120페이지를 봤더니 나라장터에 들어갔더니 또 하나의 시장이 펼쳐져 있어. 그 시장에 벤처나라라는 게 있다는 거야. 벤처나라. 지금 내 이 얘기 아셨어? 벤처나라에 들어가. 그다음에 거기 갔더니 그 나라장터에 들어갔더니 나는 벤처나라에 갔더니 살 게 없어. 그럼 다른 곳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것이 122페이지에 디지털 서비스몰 나오지? 이게 디지털 서비스몰이 우리 시험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라장터의 디지털 서비스몰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조달 대상물을 여기다가 여기는 여기 봐 어디 종합 쇼핑몰이나 혁신장터나 벤처나라나 디지털 서비스몰이나 이음장터는 일반인이 들어가는 거요. 공공기관이 가는 시장이야. 아니야 무슨 일반인이 안 돼. 나를 이런 데는 이 물건을 사러 가는 사람은 수요기관이 사잖아. 무슨 일반인이 가. 일반인이 이런 데 못 가 이런 게. 봐야 소용없어. 이런 데 가는 사람은 누가 가야 돼? 물건 사러. 종합 쇼핑몰 가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 수요기관이. 수요자가 들어가는 거 여기. 근데 우리는 일반인은 수요자가 아니야. 아니잖아요. 공공조달 수요자는 국가야, 국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그에 준하는 기관들이 요 시장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공급자는, 봐. 이 공급자는 어떻게 종합 쇼핑몰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서 계약할 거냐. 그걸 배우는 거야,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들어야 돼. 나라장터가 딱 큰, 여기가 나라장터요. 들어가면 여기 큰 대문이. 나라장터. 그럼 여기에 여러 가지 또 쇼핑몰이 있어, 쇼핑몰이. 여기에 이음장터는, 잘 들어. 우리가 이 조달 대상,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국가가 들어가, 여기 시장에. 이런 걸 구입하기 위해서 국가가 들어가는데, 이음장터에 들어갈 때는 용역만 구입하러 가는 것이야. 이음장터에서 파는 거 뭐만 팔아? 용역. 그걸 다시 배워야 되는 거야. 한 장 넘겨보셔. 여러분들 지금 다 새로운 걸 배우는 거야. 124페이지. 124페이지 갔더니 이음장터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여기는, 자, 양가로 1번 봐. 1번에 양가로 1번. 이음장터는 2022년부터 조달 대상 중, 여기 봐라. 조달 대상 중, 뭐만? 용역만. 그러니까 여기는 국가기관, 여기 시장 가서는 뭘 구입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여기는. 이음장터는. 용역. 그럼 종합 쇼핑몰은 용역이 있겠어, 없겠어? 있지, 여기 종합 쇼핑몰은 다 있어. 특별히 용역만 빼놓은 시장이 이음장터다, 이렇게 이해하셔. 지금 눈에 좀 보여? 이런 내용들을 잘 배워야 실무를 공부하는 거라고. 머릿속에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들이 여기 공공조달의 구성 요소들 또 배워. 걱정 막 계속 반복이니까. 공공조달의 구성 요소도 이런 것이고, 그러면 공공조달 구입 장소는 국가가 여기 시장 가는데 그 시장이 이름하여 무슨 시장이라고? 그러니까 나라장터니까 나라만 가는 거예요. 나라님만 가는 거라고. 여기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종합 쇼핑몰 시스템을 뭐라고 불러? 핵심 요소야, 지원 요소야. 그래, 지원 시스템이라고 그래. 그거 이해하셔. 그래서 지원 시스템 중에서 여기 지원 시스템이 많이 있어. 근데 우리 시험에 꼭 들어가는 지원 시스템이 5개가 있는 거야. 이것들을 뒤에서 또 공부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접수가 됐지. 그러면 이 조달 대상물을 여기다 여기 장터에다가, 나라장터에다가 조달 대상물을 이렇게 공개해 놨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중에서 잘 들어. 이런 나라장터에 들어가 있는 모든 핵심 시스템과 지원 시스템을 합해서 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그래. 이걸 한꺼번에 불러서 뭐라고 그래? 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몇 페이지 가냐면, 그냥 용어 익숙하게 80,
80페이지를 한번 봐. 교재 80 얼른 페이지를 잘 펴. 페이지 봤더니 여기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여기 제3장은 전자조달 시스템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아니 여러분들과 나하고 같이 이해해야지. 내가 처음에 이 책을 접했을 때는 나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막막해서. 그런데 내가 이 책을 한 바퀴 딱 돌려보니까는 이건 간다는 거야. 이게 큰 틀 범위인데 잡아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전자조달 시스템이라고 하고, 여기에 전자조달 시스템 중에서 나라장터의 메인 기능에 들어가서 입찰하는 거예요. 한 장 넘겨. 전자조달 시스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뭐 전자조달 시스템 유형이 있고, 그리고 무슨 전자조달 시스템 구성 요소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 무슨 뭐 쭉 있는데 여러분 교재 한번 봐. 자, 그러면 96페이지를 한번 봐. 96페이지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봐라. 여기서 그냥 들어봐. 여러분들이 입찰 11월 12월 달에 입찰 낙찰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 그럼 여기 봐. 입찰 낙찰을 하는 시장은 여기 종합 쇼핑몰 시장에 가야 돼. 나라장터 메인 시스템에 가야 돼. 응? 나라장터 여기 가야 돼. 큰 시장의 메인 시스템에 들어가야 돼. 이런 가봐요. 없어 이런 데는. 이런 데는 다수 공급자 계약을 체결해서 수요자가 가서 물건만 사는 곳이지. 입찰, 낙찰 이런 거 하는 곳은 나라장터의 메인 시스템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그래서 자 97페이지를 한번 봐. 97페이지에 양가로 2번 봤더니 나라장터가 구현하는 기능. 이걸 딱딱 구별해 줘야 돼. 여기가 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일이 구현하는 기능이 뭐냐? 나라장터에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이야. 그러면 나라장터에 하는 일은 양가로 2번 봤더니 양가로 2번 발주, 전자입찰 이런 거 하는 거야. 여기 이 기관이. 됐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 낙찰은 어디 가서 해야 돼? 여기 봐. 나를 잘 봐야 돼. 여기서 낙찰자로 결정이 되지? 여기 나라장터에서 입찰해서 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종합 쇼핑몰에 물건 납품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 입찰, 낙찰 모든 절차를 나라장터 메인 시스템에서 해결해. 그리고 여러분들, 즉, 다수 공급자 계약을 나라장터에서 한다는 거야. 수요 계약이나 여러분들 무슨 여러 가지 계약은 여기서 하는 거야, 나라장터에서. 그럼 계약해서 공급자가, 여기 봐.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는 곳이 여기다 한다고. 공급자가 물품을 납품하는 거 이렇게. 계약하는 것은 어디서 한다고? 나라장터. 납품하는 것은 나라장터에다 해야 돼. 종합 쇼핑몰 센터에다 해야 돼. 그래, 종합 쇼핑몰 센터에 해야 되고, 혁신 제품은 여기 혁신센터에다 해야 돼. 이렇게 혁신 센터에다가. 이런 개념을 이해하셨지? 그래서 여기 잘 들어. 여기까지 왔어.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라장터에서, 여기 봐.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해. 공급자가. 그럼 나라장터에서 공급자가 이렇게 계약을 해서 낙찰자로 결정이 되면 조달 대상물, 공급자가 조달 대상물을 이렇게 납품해야 될 거 아니야. 납품. 그럼 종합 쇼핑몰에 물건을 납품하려거든. 잘 들어야 돼. 물건에 대한 다른 물건과 특징을 잘 구별해서 종합 쇼핑몰 센터에 등록을 해야 돼, 물건을. 그럼 여기서 물건을 등록할 때는 물품 조달 대상 상품 중에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명을 품명이라고 그래. 품명, 품목 여러 가지를 목록 정보 시스템 여기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아까 주된 시스템 메인 시스템 말고 따로 시스템 이런 거 있었지? 또 목록 정보 시스템이 있어. 거기다가 목록 정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기다가 등록을 해야 돼. 그 등록하는 것이 여러분들 교재 잘 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126페이지.
126페이지 봤더니 목록 정보 시스템 나오지? 얼른 잘 이해해야 돼, 이거. 여러분들이 이걸 전체를 이해 못하면 내가 어디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여기 봐. 잘 들어야 돼.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 나라장터에 가서 계약을 해서 종합 쇼핑몰에 물건을 등록하려거든 품명과 품목 등을 일정 요건 하에 다 구제해서 여기 목록 정보라는 법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보면서 법 제도에 제일 어려운 게 이 부분이야. 이게 목록 정보 시스템. 저기 그 126페이지에 나와 있는 물품 목록 제도와 물품 목록법 나오죠. 이 부분이 어떻게 여기다가 물건을 납품할 때 이름을 붙여서 하는가, 이게 제일 어려워.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여기 봐. 조달 업체에서 공급자들이 수의계약에 의해서 물건을 납품한 사람은 주로 국가가 지정을 하거든. 몇 개 없으니까. 지정하니까 지정 요건에 따라서 직접 나라장터 할 것도 없이 그냥 가서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목록정보 시스템이라는 내용을 잘 몰라. 근데 여러분들은 목록정보법, 물품 목록법에다 별표 해놓고 제일 어려운 부분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 제일 어려워.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 조달 대상물을 목록정보 시스템에다가 조달 대상물을 등록을 하는데, 하여튼 등록을 하려거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기준을 정해놓은 법이 물품 목록법. 그래서 몇 장 넘겨보자. 물품 목록법이 쭉 정리해놨는데 내용이 많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기 내용 하루 잡고 이걸 강의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그래서 물품 목록법을 공부할 것이다, 여기까지. 그럼 여기 봐. 그러면 이제 물품 목록법에 따라서 물품 중에서 물건을 목록정보 시스템에다가 등록을 해. 그럼 나라장터에 있는 이것도 메인 시스템이 아닌 주된 서브 시스템이야. 여기다가 등록을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이 공공조달은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는다. 엄청 중요한 기능을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어디로 가냐면 페이지 공공조달의 9페이지를 한번 페이지 갔더니 맨 밑에 양가로 3번에 공공조달에 개요해놓고 공공조달은 중요하다고 써있잖아. 지금 중요성. 양가로 3번 봤더니 제목 읽어본다. 공공조달의 무슨 성? 공공조달은 중요하지 않아.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째서 중요하다고 보냐면 여기 그 재원, 나라 돈을 쓰는 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 이렇게. 공공조달의 기능 중에. 나라 돈을 쓰니까는 정책도 되게 집행해야 되고 한 점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해. 그냥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하시면. 그럼 여기 봐. 그러면 이제 공공조달은 시스템이라고 그랬어. 그리고 전략적 활동이다. 자, 이제 정의가 공공조달은 활동이래. 공공조달은 뭐라고 그랬어? 머릿속에 이걸 잡아놔야 돼. 지금 내가 없는 말 끄집어서 한 거 아니라고. 내 뇌의 정의가 전략적 활동이고, 그건 또한 다른 말로 말하면 사회제도야, 이거. 사회제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 공공조달을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구성원들 있잖아요. 구성원들 사이 약속을 사회제도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의 활동이다. 그리고 그것은 플랫폼 하나의 시스템이야.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야. 공공조달이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측면을 놓고 어떻게 전개되는가.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 봐. 그러면 공공조달은 활동이다. 활동. 활동하려거든.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해,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생각해 줘야 돼. 공공조달. 여러분들이 공공조달은 죽어있는 제도다 하면 안 되고, 이건 하나의 살아있는 생물체다 생각해 줘야 된다. 왜? 이건 제도니까, 시스템이니까, 시스템 움직이는 거거든.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체가 멈춰 있으면 시스템이 아니야, 이거. 그래서 움직여. 움직이려거든. 그 움직이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공공조달의 주체는 현 구성 요소들 각각이 다양하다는 거야.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공공조달의 목적이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에 10페이지 봤더니 공공조달의 목적 나와 안 나와? 또 목표 나와 안 나와? 그래서 공공조달의 목적은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야 이게. 공공조달의 목적은. 그럼 인제 자 여기 봐. 공공조달이라고 하는 제도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 공공조달의 활동을 지향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을 거라고. 그럼 여기에 어떤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걸 획득이라고 봐. 물품의 획득. 그럼 물품의 획득을 하는 목표라면 가서 사람들 모르게 빼앗아 와야 돼. 어떤 목적을 세우기 위한 맨 위에 원칙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 맨 위에 보면 여기 이렇게 원칙이 있어. 기본 원칙 하에 목적, 목표가 세워진다고. 그럼 여기에 인제 기본 원칙이 뭐냐면 여기 시험 나오는 거 기본 원칙에 공공조달의 3대 기본 원칙이 나오고 자 여러분 지금 못 외워. 그러니까 내 얘기 잘 들어보고 응?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봐야 돼.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를 펴봐. 그죠? 34페이지. 이 책을 보다 보면 뭔 놈의 원칙도 그렇게 많은지 몰라. 그래서 보니까 34쪽 봤더니 공공조달의 몇 대 기본 원칙이야? 5대 기본 원칙이야 또. 여기에 공공조달의 5대 기본 원칙도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3대 기본 원칙도 있어. 그래서 공공조달의 5대 기본 원칙이 있다. 그다음에 한 장 넘겨보셔. 24페이지 갔더니 여기는 공공조달의 이제는 여기는 기본 원칙이고 여기는 공공조달의 무슨 원칙이라고 하냐면 동그라미 쳐봐. 실행 원칙. 실행 원칙이 몇 개 있느냐면 몇 개라고 그래서 실행 원칙이 12개 이걸 다 또 외워줘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이런 거 외우는 것이야. 여기 봐. 우리 공인중개사 강사들은 이런 게 외우는 것은 그냥 잘 외우잖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저런 것만 외우고 하라 그러면 일도 아니거든. 쟤도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어렵지. 그래서 일단 공공조달의 3대 기본 원칙이 여기다 써봐. 3대 기본 원칙이 여기다 프린트에다가 공공조달의 3대 기본 원칙이 여러분들 많이 배워서 경쟁해야 돼. 공공조달 경쟁성이라고 나와. 경쟁성. 공공조달의 3대 기본 원칙이 경쟁성이다. 책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어. 하나 써봐. 경쟁성.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국가계약법 배우면서 국가계약법에는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 들어봤지? 그래서 여기다가 차별금지 원칙이다. 차별금지. 차별금지 또는 여기다가 평등대우라는 말이 나오지. 평등성의 원칙. 국가는 우월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달업체에 대하여 막강한 힘을 발휘하거든. 그러니까는 조달업체 사이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여기서 어떤 뭐가 나오냐면 차별금지에 대해서 나오는 게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여기 나오라. 여장사.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울 때 국가계약법 배울 때 여장사는 수의계약 했잖아요. 경쟁계약 하지 않고. 또 이것이 차별금지 평등대우다. 그다음에 공공조달의 제도가 발전하게 된 큰 원인은 이렇게 물건을 국가가 사다 보니까 담당자가 싸게 사고 막 해서 먹는 게 많잖아. 제일 중요한 원칙이 투명성의 원칙. 그래서 이것이 투명성의 원칙이다. 이것을 3대 원칙이라고 그래. 몇 대 원칙이라고? 3대 원칙. 그 다음에 여기다가 5대 원칙은 2개를 더 넣으면 되겠지. 5대 원칙이 여러분들 비용성이 들어가. 비용 대비 가치. 비용 대비 가치. 그래서 비용과 가치를 비교해서 가치를 높이는 게 이게 현대 공공조달의 목적이야. 가치. 그래서 가치가 여기 여장사가 나와. 혁신기업 무슨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비용 대비 가치. 그다음에 책임성이 나와, 책임성. 그래서 투명성, 경쟁성, 책임성. 그 여러분들 교재는 투명성, 비용 대비 가치, 경쟁성, 차별 금지와 동등한 대우, 책임성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가 3대 원칙이니까 여기가 인제 투명성까지가 3대 원칙이고 비용과 가치 그다음에 여기 책임성 하나만 넣으면 돼. 책임성. 이것이 5대 원칙이라고. 그럼 이제 간단해. 여기 봐. 야, 조용아. 너는 경차 타고 여기 컴퓨터에 여기도 쉬워. 요런 것만 알아 그러면 그냥 살겠어. 경차 타고 투어하는 규칙이 뭐냐? 애우는 것은 그냥 껌도 아니라니까. 이런 것도 애우는 게 애우는 비책이. 소영아 너 경차 타고 투어하는 비책이 뭐냐? 이게 공공조달의 5대 원칙. 경차 타고 투어하는 것이 3대 원칙. 뭐 이런 것들 시험 나오면 뭐 금방 하겠지. 이런 기준 하에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기준 하에. 머릿속에 외워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면 이제 막 기본 원칙을 세워서 목적과 목표를 세워. 그럼 목표도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목표는 운영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정책적인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조달은 전략이야, 전략. 그러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목표가 있는가 페이지 간단하게 해버려. 11페이지를 한번 봐. 11페이지. 교재 목표의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목적이 여기 이거 외워줘야 돼. 맨날 나오는 게 여러분들은 이 공공조달은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은 공공조달 공급업체가 지속 가능해야 되고 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얘기는 한 번 쓰면 없어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야. 여기가 지속 가능성 때문에 뭐가 나오냐면 지속 가능성이라는 특징 때문에 요즘에 환경 문제 나오죠. 이런 문제를 중점을 두고 이제 조달이 이루어져야 되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성이라고 그래. 그다음에 여기 혁신성. 여기 봐. 혁신성이 있는 물품을 납품하는 장소가 어디야? 혁신시장. 어디냐 여기 혁신장도 있잖아. 그래서 지속 가능성, 혁신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성. 여기 세 가지는 꼭 외워야 돼. 여기 문제 보다 보면 이런 문제로 다 쓰여 있어. 그러니까는 책을 읽다 보면 이게 물어보는 이유는 다양해. 근데 이런 지속 가능성, 혁신성, 사회적 책임성 이렇게 나오면 그거 찍으면 정답이야. 지역사 찍으면 정답이야. 어쨌든 간에 여기 봐. 어쨌든 간에 공공조달은 전략적 활동이기 때문에 활동에는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목표는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목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목표는 2개를 중심으로 해서 좁히자는 거야. 하나는 경영적 측면, 하나는 정책적 측면. 그런데 운영적 측면은 그냥 또 투명성 막 이봐. 운영적 측면은 뭐냐면 공공조달 운영할 때 공무원들이 소위 투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투명하게 하자 이런 게 운영적 측면이야. 효율성을 높이자 운영적 측면. 경쟁성을 부여하자 운영적 측면 이런 것들이.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돼. 이거 상식으로 되는데 정책적 측면은 여기 정책적 측면에 지속 가능성, 혁신성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보호해줘야 한다. 요것을 외워줘야 돼. 지역사회. 지역사회는 외워줘야 한다고. 사회적 책임이 강조된다. 자, 여기까지 또 딱 공부할 테니까. 그러면 이 전략적 활동은 목표를 세웠고 기본 원칙하에 목표를 세웠고 그리고 활동은 어떤 틀이 안에서 해야 돼. 그래서 거기에 체계가 조달 범위가 나오고 이제 전략적 활동을 하는 구성 체계인데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로 가냐면 쭉 넘겨서 마지막에 22페이지에 나와. 22페이지로 한번 가보셔. 교재 22페이지 마지막 4절에 공공조달의 구성 체계라는 말이 나오지. 보여요? 그럼 이 구성 체계라는 말이 여기 봐. 여기 봐. 이 우리 조달청에 나와 있는 표준 교재를 보면 이렇게 그냥 뒤에 읽다 보면 구성 체계 이렇게 나와. 그리고 여기에 구성 체계와 관련되어서 여기와 관련되어서 쓴 논문들 있잖아요. 논문들이
이렇게 나와. 이 교수님들이 쓴 학자들이 공공조달과 관련 학자들이 쓴 논문들이 나온다고. 이 논문을 지금 조달청의 교수님이 집필을 하셨어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분도 학자지. 근데 여기 구성 체계는 뭘 물어보냐. 잘 들어야 돼. 공공조달의 여러분들 체계, 사전의 구성 체계는 뭘 물어보냐면 이 공공조달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활동 범위가 있을 텐데 그 활동 범위 내에 있는 그런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조직에 대한 어떤 법 체제하에서 이루어지고 그 활동의 주체는 누구이고 활동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써놓은 내용이 구성 체계야. 그래서 구성 체계는 크게 세 가지로 놓고 봐. 활동은 마음대로 해야 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야 돼. 그래서 거기가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자고 하는 뜻이 여러분 32페이지 맨 밑에 봐. 32페이지에 양가로 2번에 공공조달의 무슨 체계라고 써있어. 법적 체계 이렇게 써있어. 22페이지 미안. 22페이지에 공공조달의 구성 체계 속에 양가로 2번에 무슨 체계? 법적 체계. 됐나?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 봐. 그럼 여러분들이 공공조달 여기 봐. 공공조달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법은 잘 들어. 법은 배워왔어. 국가계약법도 있고 지방계약법도 있고 그 위에 상위 개념이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이런 것도 이루어졌다고 좀 배워왔던 거야 이게. 법적 체계가 이렇게 돼 있어. 공공조달을 구성하고 있는 법적 체계는 여러분들 한 장 넘겨보셔. 24페이지에. 24페이지 봤더니 공공조달의 기본적 법적 체계에 거기 봤더니 국가계약법 여기다가 한번 찾아봐. 국가계약. 두 번째 오른쪽에는 지방계약법. 그 다음에 국가계약법. 그러니까 이 공공조달의 활동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공공조달의 활동을 규율하고 있는 법은 크게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이다 그 얘기야. 크게 규율하고 있는 활동을 규율하고 있는 건. 근데 여기서는 뭘 물어보냐면 잘 들어야 돼. 자, 공공조달의 활동을 규율하는 법은 국가계약법과 주로 지방계약법 틀 속에서 활동을 하는데 알아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구성체계 활동을 하는 구성체계는 뭘 물어보냐면 법틀 속에서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 법적 체계는 뭘 물어보냐면 도대체 그러면 그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는 누가 검토하느냐 그걸 묻는 거야 여기서는 그래서 법적 구조는 여기 지방계약법을 위반했는지는 누가 여기 나봐. 들어봐.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은 누가 만드냐면 국회가 만들어. 근데 그 법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냐 지금 이거 공부하는 거야 이거. 지방계약법 운용하는 주체는 누구야? 행정안전부. 국가계약법을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야? 재정경제부. 그래서 여기는 뭘 물어보냐면 그냥 쉬워. 자, 법적 체계를 이 전략적 활동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체계 중에서 법적 체계의 구조다. 이 말은 법적 체계는 누가 운영하냐 그걸 이런 거 묻는 거야. 법적 체계를 누가 운영하냐. 그래서 누가 운영해? 국가계약법은 재정경제부. 그 다음에 지방계약법은 행정안전부.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법적 체계라고 그래. 두 번째는 여러분 체계. 이 조직적 체계라는 게 있는데 이 조직적 체계는 그러면 이 공공조달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느냐면 첫째, 이 공공조달의 잘 들어야 돼. 공공조달의 구성 체계의 조직을 여러분들 조직 있잖아. 조직, 깡패 조직 이런 것들. 그럼 깡패 조직하면 누군가 너는 폭력을 맡고 너는 뭘 맡고 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조직적 체계에 여기에서는 뭘 물어보냐면 누가 법을 운영하는가 이걸 법적 체계 이런 게 받고. 그래서 여기에 법령 운영이나 여러분들 교재 24페이지 보면 24페이지 양가로 1번 봤더니 공공조달의 조직적 체계에서 거기
한국의 입장을 한번 봐. 2번에 1번.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을 실행, 관리하기 위한 조직적 체계는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법령, 여기 법령의 운영과 관련돼 있을 때는 여기는 누가 운영을 하면 아까 얘기했던 운영은 밑에 동그리 쳐봐. 운영은 행정안전부 그리고 대전경제부 이렇게 밑줄 그으셔봐요. 이제 24페이지에 나와 있어. 여러분 24페이지 양가로 2번 한국의 입장 봐. 조직적 체계에서 법령 운영은 누가 한다고 그러냐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냥 밑줄 그으셔봐. 재정경제부 또 어디 행정안전부 여기다 밑줄 그으셔봐. 해서 그 다음에 여기 봐. 국가계약법의 조직을 보면 계약 실행은 누가 하냐? 계약 실행은 여기서 봐. 공공조달에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계약은 누가 해? 계약서는 누가 쓴다고? 행정안전부에서 써. 누가 써? 조달청에서 쓴다는 거야. 조달청. 계약 실행은 조달청에서 해. 그래서 밑에 보면 2번, 3번 법령의 조달의 계약과 실행에 관해서는 밑에 보면 조달청이 나와. 조달청.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여기 여러분들 활동은 조달청이 계약을 실행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건 감시 감독해야지. 그래서 여기에 조직적 체계를 보게 되면 감사 감독이 마지막으로 나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책에 쭉 넘겨보면 27페이지를 한번 가보셔. 이제 큰 제목만. 27페이지 갔더니 여기 보면 감독 및 관리 보여 안 보여? 제목을 봐. 큰 제목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책이. 여기 봐.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동에 따른 조직적 체계를 보면 그 조직에서 감독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감사원.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공공조달의 큰 시스템 중에서 이 시스템 큰 틀 안에서 국회도 있고 다 있어. 여기에 감사원도 있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해관계자라고 그래. 그럼 이해관계자 중에서 활동의 주체, 계약 실행의 주체는 누구냐? 그 다음에 법령 운영의 주체는 누구냐? 그 다음에 감사 감독은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이야. 그 다음에 여기 봐. 그러면 조달을 획득에 대한 운영의 주체에서 여기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보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 물품을 사고 하는 그런 곳. 그래서 여기 방법에 운영의 주체에 여러분들 중앙조달이라는 게 있어. 중앙에서 하는 것을 중앙조달. 그 다음에 각자가 하는 것을 자체조달.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5페이지를 한번 봐. 25페이지 운영적 체계에서 즉 이 조직에서 누가 운영하는가에 대하여 운영적 체계를 놓고 보면 중앙조달도 있고 또 무슨 조달도 있고 그리고 조달청에서 하는 조달을 중앙조달 그 다음에 수요기관 각자가 하는 조달을 단체조달이라고 하지. 여기까지 이런 내용들을 배울 거라고. 이어서 와봐. 이어서 공공조달은 하나의 시스템이다. 그러면 하나의 시스템은 여러 가지 기능을 내포하고 있어. 그리고 특징도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재에서 나오는 특징을 본다면 공공조달의 특징을 본다면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19페이지를 한번 가보죠. 19페이지 봤더니 제목이 3절에 여기서 3절에 뭐가 나오냐면 공공조달의 특성 나오죠. 색이 보여? 그럼 여기 봐. 이 말을 알려거든. 아유 큰 하도록 작은 하도록은 차이가 있어. 특징이 있어. 그러면 특성이다 이 말은 그 공공조달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말하는 것이야. 그러면 공공조달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을 말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교 대상이 있겠어 없겠어? 뭐가 비교해야만이 키가 큰지 작은지 알 거 아니냐. 그래서 비교 대상이 한 장 넘겨봤더니 20페이지 봤더니 뭐가 나오냐면 공공조달과 민간조달의 차이. 그 차이를 통해서 특성을 안다는 거지. 공공조달과 민간조달의 차이를 비교해서 특징을 알게 되고, 자, 마지막으로
공공조달의 대표적인 역할, 기능. 이게 최종 목적이야, 이게. 공공조달의 대표적 기능이 국가정책. 이게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국가정책의 수립과 실행. 이것이 공공조달의 최종 목적이야. 공공조달의 최종 목적이 공공조달의 국가정책의 수립. 근데 아까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는 정책적인 면에서 아까 지속가능성, 또 혁신성, 또 사회적 책임성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돼요. 그러면 저기 봐. 국가정책을 수립할 때는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수립하는데 여기 그럼 실행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실행은 여기 실행이 혁신장터, 사회적 기업, 디지털몰. 그래서 정의가 이렇게 되죠. 쭉 다 왔어. 이제 강의 첫 시간 마칠 거예요. 그러면 공공조달의 정의를 이제 첫 시간 마쳐야지. 공공조달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지를 보자. 페이지 9페이지. 그죠? 9페이지. 공공조달의 양가 1번의 정의 나오지? 여러분 못 외워 이거. 그러면 자 여기 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공공조달의 정의가 나와서 그거 외워야 되는가? 그래도 못 외워. 그래서 공공조달의 정의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양가로 2번. 현대적 의미에서의 공공조달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공적 서비스 실행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이나 공사를 구매하는 활동을 통해서 정부 정책과 여기가 다 몰라도 정부 정책은 눈에 들어야 돼. 정부 정책. 그럼 정부 정책 나오면 얼른 목표가 있을 거래. 정책적 측면. 이런 것들이 연상해서 머릿속에 기억해. 정부 정책. 목표는 뭐라고 그랬어? 지역사. 이런 것들을 떠올려줘야 시험 공부한다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야.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최종 목적이. 읽어보면 자, 정부 정책과 제도의 성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뭐하고 지원하고 그리고 주도하는 정부 정책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고 주도하는 뭐라고 그래서 전략적 활동이다. 이게 공공조달의 정의라고. 오늘날의 현대적 학자들이 공공조달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정부 정책의 수립, 실행을 위하여 지원하고 그 지원을 위한 전략적 밑줄 긋고 활동. 이것을 공공조달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첫 시간 마쳤어요. 이어서 각각 들어가서 살펴보자고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쭉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좋다죠. 처음 나와. 두 번째 시간에 처음. 질문. 아까 머릿속에서 풀을 잡고 있다.